관심들이 적어서 그런가 특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음, 음, 네, 오늘은 제 스마트폰 특강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촬영하는 이 사람에 대한 촬영하고 그다음에 여행 갔을 때 어떻게 촬영하는 것이 좋은지 저도 그 좋은 영상을 보고 이런 내용은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동안 했던 게 카메라 기능 이해, 그리고 사진의 기본적인 기술하고 구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로 보정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은 인물과 여행 사진 촬영 방법.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이제 자세하게 했었는데 네 번으로만 요약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우연히 제가 캄보디아를 여행하다가 길거리에 있는 집에 있는 아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표정이 자연스러워서 거기 있는 애가 개를 안고 있으면서 음,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 음, 아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음, 인물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관한 거니까 이 포즈와 표정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요새는 보면은 찍으면은 다들 그냥 이 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데 너무 그냥 재미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표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배경이죠. 인물 사진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 사진은 배경이 자연스럽게 어둡게 변했어요. 왜냐하면은 햇빛 쬐는 쪽이 아이한테 이렇게 마침 딱 되고 표정도 아주 자연스러워서 찍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물 사진에서 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에 관한 거는 전에 했었는데, 그 정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순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역광이 있죠. 그다음에 옆에서 들어오는 측광이 있습니다. 측광. 그리고 앞에서 45도 정도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사광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광은 앞에서 들어오는 사광이 있고 뒤에서 또 들어오는 사광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언제 많이 찍느냐? 굉장히 좋은 거는 역사광이 좋다고 그래요. 역사광이. 왜 그러냐면은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져요. 그러니까 얘는 다행히 이렇게 그늘이 별로 안 졌어요. 그죠? 지금 찍었을 때. 근데 대낮에 이렇게 사진을 햇빛 있는 데서 찍으면은 이 얼굴에 약간 그늘이 져요. 그래서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찍느냐? 아예 그늘에서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늘에서 찍는 사람이 그늘에 있고, 네. 그러면은 이 그늘이 좀 덜 지죠. 그래서 얼굴은 사람 인물은 그래서 대부분 실내에서 찍던가 야외에서는 그늘에서 그런데 햇볕 있는 데서 찍으려면은 보통 촬영할 때 반사판을 밑에서 이렇게 쪼여주죠. 그죠? 그게 그늘을 없애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얼굴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앵글도 중요하죠. 얘는 사실은 제가 위에서 찍은, 약간 위에서 찍은 적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찍었죠. 좀 앉아서 찍었는데도 약간 이제 위에서 찍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하고 배경이 어둡게 돼서, 저는 이 사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포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아마 강조가 될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가르쳤던 터키 여학생 사진이에요. 자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정이 됐죠. 그죠? 이 터키 여성들이 되게 윤곽이 뚜렷해서 이제 예쁘게 나와요. 근데 정면으로 찍지 않고 얘가 이제 제가 약간 옆으로 해서 찍었죠. 그죠? 정면으로보다는 옆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뭐 다 계산하고 찍은 건 아닌데,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찍혔어요. 그다음에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인물 사진은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물 사진 가깝게 찍어주겠다면 아 싫다고 그래요. 주름 보인다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인물 사진은 가깝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버트 카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유명한 사진가죠. 전쟁 사진으로 유명한데 결국은 전장에서 죽었죠.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그건 너무 멀리서 찍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요새는 가깝게 안 가서도 찍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제 카메라에 1X, 2X, 1X, 3X, 그다음에 10X가 있어요. 10X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정말 가깝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는 사람들 얼굴을 많이 찍는데 10X로 찍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찍혀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포즈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성들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물을 찍을 때는 이 헤드샷이라고 그래서 주로 얼굴만 찍는 게 있죠. 그죠? 보통 이게 증명사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얼굴만 찍는 건데 이제 얼굴을 찍을 때 어떤 때는 크게 찍느라고 이 머리 쪽을 약간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TV 연속극 같은 거 한번 보실 때 사람들 찍은 걸 한번 잘 보세요. 항상 다른 사람 찍는 걸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클로즈업을 확 시킬 때는 머리를 이렇게 자를 정도로 그렇게 클로즈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헤드샷, 그게 헤드샷이고요. 그다음에 상반신은 우리가 보통 명암판 사진이라고 하는 거 비슷한데 대략 이 가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반신 사진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4분의 3 뷰라는 거는 대략 이 무릎 있는 데까지 찍는 것이 4분의 3 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전신 사진. 여기 사진에서 나온 거는 전신 사진이죠, 지금. 네. 자, 이 전신 사진은 예, 좀 멀리서 이렇게 찍게 되죠.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여성들의 500가지 포즈라는 거는 이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딱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를 때 관절에서 자르는 거는 피해야 돼요. 관절에서 자르는 거는 이게 잘못하면은 불구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헤드샷하고 저기 상반신으로 자른다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보통 자르죠. 그죠? 네. 네, 그리고 4분의 3 비유할 때도 무릎에서 자르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사실은 포즈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포즈에 관한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사례만 한번 영상으로 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두 여자 사진들이에요. 네. 한번 이거 보실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 배경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걸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사진은 항상 빛이 어디서 오게 했나 요거를 좀 그러니까 사진은 우리가 빛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인물 사진은 빛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보통 그 옆에서 하는 옆에서 들어오는 빛은 잘 이용을 안 하는 편인데 일부러 할 때는 사람을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측광을 쓸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거는 사광이라고 그랬죠. 앞에서도 사광이 될 수 있고 이제 역사광 이런 쪽. 그래서 자, 빛하고 표정하고 배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짧아요. 많이 나오죠. 아,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초점을 원래 눈동자에다 맞춰야 돼요. 네, 초점을. 그래서 초점을 눈동자에다 맞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물 사진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인물 사진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물 사진 잘 찍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음. 간격보다는 하나야 좀 스킵하고 인물 사진에서도 이제 구도의 가장 기본이 3분의 1점이라고 그랬었어요. 전에. 인물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대략 3분의 1 선입니다. 3분의 1. 위아래로도 3분의 1. 그죠? 대략. 여기서도 한가운데다는 안 놓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저걸 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야외에서 찍은 사진도 얼굴에 그늘지게 하질 않았어요. 뭐 두 가지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 조명을 쓸 수도 있고요. 플래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하얀 은박지 같이 반사판을 해서 얼굴에 그늘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인물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이 사진은
네, 제가 우리 애를 찍은 건데 20년 전에 찍은 거. 요 사진은 빛이 어디예요? 음, 왼쪽이죠. 예, 이게 역사광이죠. 뒤에서 들어오는 거죠. 빛이, 그죠? 그래서 얼굴에 그늘있는 저게 돼가지고 얼굴 그늘 짓지는 않았어요. 마침 역사광이었었고 그래가지고 어, 얼굴에 이제 그늘이 지지 않게 그러니까 아예 그늘이 져버리면은 이제 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호주 직원이었었는데 이제 새로 입사한 직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직원들 사진을 다 찍으니까 너도 하나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찍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실내에서 찍었어요. 실내에서. 네, 실내에서 찍었는데 마침 왼쪽에서 이렇게 측광처럼 빛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옷하고 옆에 있는 식물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배경이 단순화됐죠. 그죠? 여기는 배경이 단순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배경을 어떻게 하느냐. 인물 사진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순화시키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저기에 특성에 맞게 배경을 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 정도 사진, 요거는 지금, 상반신보다도 더 좀 저거죠. 그런데, 이 정도 사진이면은 거의 배경을 흐리게 만들든지 어둡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음, 그때도 이 친구가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호주 매니저 보고 쟤 좀 웃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가지고 웃는 순간에 이렇게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니까. 네, 이건 이제 인도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실내였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좀 강해가지고 약간 어둡게 됐는데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서 한번 찍었었습니다. 네. 음, 그 포즈가 좀 자연스럽죠, 그죠? 표정도 그렇고. 이 찍는다고 찍으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찍 이 사진은, 네, 이 사진도 되게 특이한, 좀, 인물이 좀 특이해가지고 찍었는데, 사진 찍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찍겠다고 그러니까 찍으라고. 이 스리랑카에서, 찍은 건데, 이게 밑에가 무슨 광석 채취하는데 그런 데예요. 네,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연스럽게 웃어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물 사진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빛하고 표정. 뭐 일단은 포즈하고 표정이죠. 여기서도 포즈도 재미있고 표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빛도 햇빛 바로 밑에가 아니라서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얼굴에 저게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배경을 살렸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광산 같은 모습이라서 거기서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은 보석 같은 거를 이렇게 전시해서 파는 데예요. 근데 거기서 채취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광산처럼 그 밑으로 또 통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인물 사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우리 김홍섭 박사님, 먼저 한 5개만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빛의 방향을 확인하라. 그림자 지는 부분 잘 확인. 직광보다 역광이 나을 수 있다. 두 번째, 눈에 초점을 맞춰라. 기본적으로 초점은 눈에 맞춰라. 셋째, 적합한 렌즈를 사용하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렌즈 화각을 활용해 보아라. 음, 사, 앵글.
아이 레벨은 기본. 하이나 로우도 활용하라. 오, 칭찬, 잘하기. 칭찬으로 모델을 편하게 해주어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앵글이 아이 레벨이라는 것은 이 찍을 때 카메라가 그 사람의 눈 위치에 있는, 우리가 보통 찍는 게 아이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은 카메라가 위에 있는 거죠. 위에서 약간 내려다보는 식으로 찍는 거. 그 다음에 로우 앵글은 밑에서 찍는 거죠. 예, 밑에, 이제 전에 한번 요 앵글 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위에서 찍는 또 각도하고 밑에서 찍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이제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찍으면은 다리가 길게 나오죠. 다리가. 그리고 얼굴이 작게 나오고.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로 앵글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아이 레벨 앵글 아니면은 로 앵글로 사람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남기 교수님. 네. 음. 네. 6번 자연스러운 샷, 자연스러운 표정, 포즈가 나오는 사진이 나올 수 있게 움직이며 찍어봐라. 음, 7번 특정 부분을 클로즈업 하라. 모델은 멋지고 예쁜 부분을 캐치해서 찍어주어라. 8번 배경을 흐릿하게 또는 선명하게. 보통은 배경을 날리지만 예쁜 배경을 살려도 좋다. 9번 3분할법은 기본 중에 기본. 인물 배경선 등을 3분할선에 맞추면 안정감이 있다. 포인트나 스토리가 있다면 무조건 3분할에 맞추지 않아도 좋다. 10번 때로는 비스듬하게. 기본은 수평, 수직이지만 상황에 따라 구도를 틀어도 좋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와야 돼요. 이게 너무 굳어 있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안 좋죠. 부자연스럽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도를 한번 찾아서 그 각도에 맞춰서 가장 이제 예쁘게 나오게 찍어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경은 아까 얘기했죠. 보통은 흐릿하게 하는데 좀 독특한 배경은 살려줄 수 있고요. 3분할 법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3분할 법에 맞추면 안정감이 있고 때로는 비스듬하게 찍는데 아까 그 한번 저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요거를 한번 다시 보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진은 비스듬하게 찍고 공간을 많이 줬죠. 위에다가. 그죠? 요거는 또 스튜디오에서 찍었을 텐데 일부러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스타일로 찍은 거죠. 이거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다 맞췄어요. 오른쪽에다 사람을 띄고 뒤쪽을 이렇게 일부러 사람은 잘리더라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했죠. 다른 사진들은 뭐 이것도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포즈를 하는 걸로 해서 찍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진도 보시면은 비스듬하게 일부러 찍었어요. 비스듬하게. 그리고 이것은 누워 있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누워 풀밭에 누운 모습으로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으로 찍어도 된다. 네, 이 사진은 자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을 잘 살렸어요. 네. 이게 이제 그늘이라서 얼굴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 사진은 일부러 누워서 이렇게 찍었죠. 누운 모습으로 하고. 여기도 약간 누운 자세인데, 또 여기도 대략 보시면은 대략 요 3분의 1에 이렇게 3분의 1 선을 이렇게 맞췄어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얼굴이 위에 3분의 1, 오른쪽 3분의 1, 거기에 맞춘 거죠. 그래서 안정감이 있게. 일부러 이제 비스듬하게도 이렇게 찍고, 네. 그냥 포즈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스튜디오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했죠. 대략 3분의 1, 3분의 1을 맞추고, 네. 음. 자,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제 누운 거를 강조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눈에다 맞췄어요. 눈에다. 여기도 눈에다 맞추고. 음. 네. 또 다 누워있는 자세로. 이건 앉아있는 자세들로 저걸 했네요. 여기 이제 앞을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그죠? 앞쪽을 안 봐도 되고. 네, 이거는 다 이제 정면을 응시한 그런 사진들이고. 자, 사람은 근데 이렇게 가운데다 놓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약간 한쪽에다 놨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 가운데다 놨죠. 여기서도 이 사람은 이제 한 가운데다 위치를 했어요. 네, 음, 네, 이건 약간 이제 옆쪽으로 해서 했고. 네. 자, 여기는 이게 4분의 3 샷이라고 그랬죠. 그죠? 4분의 3 샷인데 머리를 약간 자르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표현을. 여기 보면은 여기도 머리가 약간 잘렸죠.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다 살려야 된다고 공간을까지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선이 있는 쪽을 비워놨죠. 그죠? 네, 시선이 있는 쪽을 비워놨습니다. 사람은 대략 3분의 1에다 위치를 시켜놓고 네. 뭐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게 자연스럽죠. 시선이 가는 쪽이 조금 더 공간이 이렇게 있게. 네, 여기도 이제 약간 좀 비스듬하게 있는데 일부러 배경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네, 이건 이제 기댄 모습들로 해가지고 포즈를 잡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일부러 뭐 웃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잘려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죠, 사진이. 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진을 많이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찍었겠다. 저는 이제 특히 TV 같은 거를 이제 집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은 저는 드라마보다는 아주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사진 작가분의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 그좀 길어서 좀 잘랐어요. 잘랐는데 너무 재밌는 사진이라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 사진을 찍으면은 그냥 앞에 본다든지 맨날 이렇게 V자 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아이들, 손자, 손녀들, 뭐 아니면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찍으면 자연스럽게 찍을 건지. 이 신우찌라는 사람은 이런 스트리트 포토그래퍼라고 그러죠. 그냥 자연스럽게 길거리 풍경이나 이런 것을 찍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안 아이들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은 걸로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아, 꽃갈콘 같은 거. 지금 하나는 먹었어요. 이게 중요해. 이거 하나를 먹었다는 게 중요해요. 입속에, 입속에 있어요, 하나는. 아, 정말 잘 찍었죠? 아빠 찍사님들, 뭔가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우리 아이 그냥 예쁘게 찍는 이 느낌이 아니라 사진으로 접근하는 거죠. 지금 이 스트릿 포토그래피 느낌의 이런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아이가 지금 바라보니까 훨씬 더 플러스가 되죠. 아, 지금 포커스가 나갔는데 여기 지금 개 포커스가 맞았어요. 개. 아, 이 유리벽에 맞았는데 개가 보여요. 개가.
이건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죠. 그죠? 애한테 포커스를 안 맞추고 유리에다 맞춰서 그 개가 보이게 개하고 개가 밝혀서 쳐다보는. 근데 아이가 너무 귀엽죠. 이 사진도 굉장히 화제가 됐죠. 에헴하는 이 모습과 요 에헴하고 아이하고 요 개가 지금 좀 무서워서 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펜. 아, 이게 바로 가족 사진의 어떤 진수가 아닌가. 그죠? 아, 이 포효하는 아이. 그리고 뒤에 대조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누워있는 분. 딸이 예쁜 의상하고 요 빨간 일본 우산. 비 내리는 템플이에요. 아, 엎어놨어요. 엎어놨어요. 아, 필름에 빛이 들어갔네요. 근데 참 이쁘죠? 닭 세 마리를 바라보는 아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와, 방울에 넣었네요. 아이들 둘을. 이게 지금 2016년에 찍은 건데, 아, 예, 많이 자랐네요. 많이 자랐어요. 그럼 이 누워있는 모습. 전 세계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이가 탄생했죠. 셋째. 셋째를 지금 사진책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애가 울어요. 아, 여기에 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이 음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참 좋죠. 아, 냉장고를 열었어요, 지금. 여기 엄마가 지금 들어가 있고. 아이하고 지금 뭐죠? 문어 들어가는 거 그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뭔가를 호박인가요? 이런 걸 뭐 만들고 있는데 얘 밥 먹다 자고 있어요, 지금. 밥 먹다 자는 모습. 냉장고 연 모습.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스트릿 포토그래피를 찍듯이 노력을 하고 순간을 포착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답답하잖아요, 이제.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찍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전 세계인이 이제 1, 2, 3 딸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이 일본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인 게 살아있어서 더 인기를 끌었던 거죠. 아, 이거 곤충 채집 그 느낌 그대로잖아요. 거기다 빛이 굉장히 좋죠. 엄마랑 지금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실은 사람 찍을 때 이 햇빛하고 그늘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안 찍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햇빛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대비가 됐죠. 그죠? 그늘하고 햇빛하고. 예, 요거 한번 참고로 아셔야 돼요. 예, 햇빛하고 그늘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잘 안 나와요, 사진이. 예. 그러니까 아예 햇빛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늘에서 찍는 게 더 낫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햇빛에 있는 게 좋아요. 그 중간에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곤충 채집하러 가는 이 느낌. 지금 1, 2, 3 중에 지금 3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웃기는 건 이 와중에 피자가 지금 삐뚤어졌어요. 이쪽으로. 피자 먹으라고 그러는데 잠이 들었어요. 아, 이 현엠인 거, 이거 진짜? 한 입만 와요, 한 입만. 아, 너무 이쁘죠? 빛도 굉장히 좋고. 네. 음, 이 사진은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좀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그중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만 한번 골랐는데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모습을 찍어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세워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서 찍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 이거는 이제 단체 사진 한번 포즈 잡는 거를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이죠. 아우자 입은 여자들이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인데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는데
사진을 좀 찍으려고 이렇게 어, 똑같이 옷도 입고 그다음에 카메라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제가 먼저 하나 찍었어요. 그랬더니 포즈까지 잡아주고 그랬는데 예, 재밌죠. 이렇게 이건 뭐 우리도 이런 저거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제대학교의 학생들 이제 리더십 캠프를 하다가 자기네 사진 좀 찍어달라고 단체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어? 그냥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즈가 나왔어요. 이제 자연스러운 게 이제 중요하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몇 명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들이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네.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액션 러닝 글로벌 포럼을 한국에서 제가 개최를 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인데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있어서 이 위에서 찍은 거예요.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나왔죠. 여기 보니까 여기 김홍석 박사도 있는데 여기 김홍석 박사 같은데 네, 맞아요. 맞네? 옛날 얘기인데 진짜 그죠? 여기 아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제가 여기 있네. 제가 여기 있고 제 옆에 제 둘째가 그때 같이 참석을 했어요. 음, 그다음에 이 친구는 네덜란드 사는 친구인데 저하고 지금 거의 격주로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아직 몇 명 있어요 여기에. 네, 여기 보면은 탁현필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쭉 있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일렬로 세운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행 사진에 관한 얘기인데 뭐 많이들 여행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죠? 여행 가시면은 특히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여기 이제 이강신 사진 작가가 한번 얘기하는 거를 참고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게 제 사진 근데 별로 없어요. 제 사진 하나 냈네요. 보이시나요? 가져갔던 일행이 찍어줬던 사진인데 베트남 여행에 네, 베트남 여행을 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줘 가지고 앨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겠죠.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전에는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사진첩을 만들어서 놀아주고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이제 추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였어요. 이 사진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흑백으로 이쪽으로 했는데, 그죠? 보이시죠? 이 사진인데 이때 이제 저랑 파칼럼니스트 김태훈 그리고 정신과 의사 양재진 그리고 유산균의 아버지라 불려준 서재걸 원장 이렇게 4명이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사진으로 앨범으로 만들어서 사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제가 소장용에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던 거고 저희가 나눠 가졌던 거는 아주 얇은 종이로 만들어서 그냥 조그만 책 사이즈로 만들어서 제가 한 권씩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해보시면은 아주 여행 사진을 찍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의 흐름대로 순서를 기술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나중에 여행을 갔을 때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확실히 발전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편집해보고 책으로 만들다 보면 내가 찍어야 될 사진, 찍지 말아야 될 사진, 어떤 상황에서 찍어야지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을지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사진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우리가 프린트를 해봐야 사진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제작을 해보시면 분명히 사진이 성큼 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앨범을 만들고 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행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여행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풍경 사진에 집중을 하신다고 그랬죠. 풍경 사진에 집중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같이 갔던 멤버들이나 같이 갔던 사람들의 인물의 얼굴이 딱 들어간다면은 또 다른 느낌의 풍경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물을 걸고 풍경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게 인물을 내가 걸었어요. 그 어떤 사람을 찍겠다고 했으면은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주변의 배경을 신경을 안 쓰시고 찍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진이 굉장히 망가지고 틀어진 사진이 날 수밖에 없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사진 찍기 전에 이렇게 X자로 스캔을 해서 사진을 찍으러 말씀드렸는데 여행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있다 쳤을 때 그 뒤에 좌우 상하로 어떤 것들이 걸려 있는지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은 여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여행 사진을 갔다 와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앨범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부러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남겨요. 동영상으로 해서 남기면은 최근에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나 모르겠네. 음, 저기 있다. 네.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동영상 만든 거를 갖다가. 그, 이렇게 해서 그 추억에 좀 잘 남게 사진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여행 사진을 이렇게 또 특히 친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그 추억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앨범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부분 거기에 이제 포맷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폼을, 템플릿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 기억에 남. 자, 그래서 이제 여행 사진에 제가 찍었던 게 사진을 열심히 찍었던 여행은 남프랑스 갔을 때 좀 많이 찍었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자, 이 사진은 르누아르의 박물관을 갔어요. 르누아르가 살던 집이에요. 집하고 정원인데 마침 그때 어떤 엄마하고 아이 둘이 와서 그림 그리는 거기서 르누아르 정원에서 그림 그리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풍경 사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전경, 중경, 원경이 근경, 중경, 원경이 같이 나오면 좋아요. 근데 이 사진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근경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요 양쪽에 나무를 해서 이제 구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운데다 넣고 그리고 멀리 이제 원경도 나오죠. 그죠? 산에 있는 그 남프랑스의 그런 분위기 있는데 르누아르가 요런 장면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좀 더 재밌죠. 그죠? 풍경만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아침에 일찍 어, 생포르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에 아직 상점들도 덜 열은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좀 산책을 하면서 찍었던 거예요. 쪽 동네. 요거는 제가 여행하던 이거 사실은 인도에서 찍었던 건데 인도에서 호텔 앞에 이렇게 분수가 있었어요. 근데 분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비치는 모습, 뭐 분수가 두 곳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저는 딱 보고 너무 멋있어서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 하나도 여기다 관심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분수가 있고 또 이렇게 비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한번 찍었던 그냥 풍경이죠. 네.
요거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애들이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순식간에 찍었죠. 이거는 막 뛰어가니까. 근데 마침 애들 가면서 물 튀기는 모습하고 요거는 이제 역광으로 찍었었어요. 거의 역광 수준이죠. 그죠? 근데 한낮이었었고 거의 역광 수준이었고 그래도 재미있는 풍경이 돼서 자, 그래서 대략 그렇게 이제 인물 사진 찍는 거하고 풍경 저 여행 갔을 때 찍는 거를 했고요. 이제 마무리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마무리라서 그럼 사진을 어떠, 어떻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좋을지 어떤 사진들이 좋은 건지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크우즐이라는 사람은 이 사진은 인생과의 사랑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여기서 라이프니까 인생과의 사랑이다. 사랑에 빠진 거다. 저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과도 사랑에 빠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건 뭐죠? 연, 연꽃. 연꽃이죠. 그죠? 연꽃에 속에만 확대를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분홍색 연꽃에 이 노란색 예. 나중에 이제 이게 잎이 다 떨어지면 저희가 씨방으로 이렇게 남죠. 그죠? 네. 그 색깔 대비도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뭔가 좀 환상적인 것 같죠? 그죠? 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자연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이 사진을 많이 찍고 특히 꽃 사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감성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도에 여행 갔을 때예요. 저는 이제 거기 차를 빌려서 가니까 인도는 제가 운전을 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 차하고 기사를 이제 빌려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서 안전하게 갑니다. 근데 이 자이푸르라는 도시였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인도에. 근데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어가지고 신호등에서 마침 기다리는데 옆에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얼굴 모습이 너무 사람을 못 태웠나 봐요, 별로.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그차 안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감성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참 어려운가 보다, 지금. 뭔가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사람의 옷하고 수건하고 이런 것이 잘 어울려서 한 장 찍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진 같아요? 인력거. 잘 보시면은. 방금 자전거 타고. 아니, 이제 제가 이것도 자이프로였었어요. 이제 아까 그 차를 타고 가서 어디 잠깐 이제 관광지에 내려서 카메라를 챙겨가지고 관광지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관광객이 인력거 네, 저기를 태운다. 그죠? 이제 보이시죠? 네. 예. 아, 관광객이 자기가 끌고 가고 네. 인력 거꾸는 뒤에 앉아서 흐뭇하게 웃고 있고 맞아요. 아, 그다음에 저쪽에 미소가. 있는 사람들은 부러운 듯이 다 쳐다보고 있고 근데 이게 음, 와 소리가 나서 순식간에 찍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금방 아,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찍었는데 이 표정도 잘 살고 쳐다보는 사람도 잘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건 재미있는 어떤 한 가지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죠? 이것은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찍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광경을 저도 처음 봤어요. 음, 자,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결혼식 얘기예요. 이 사람 찍는 거는 인도에서 찍기가 참 좋아요. 사실은 제가 아는 결혼식은 아니었었고, 호텔에 있는데 갑자기 꿍깡꿍깡 하는 거예요. 예?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으로 알았죠. 저 결혼식 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그때 같이 갔었는데, 우리 결혼식 구경 가자 그러니까 피곤한데 뭐 하러 가냐. 그래서 아이 그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마침 이제 신랑이 이제 말 타고 가든가 하여튼 그러면서 그 막 악대가 이제 역대기 악대가 있어요. 악대에서 막 꿍깡거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식장이 바로 가까운 데더라고요, 호텔에서. 근데 거기가 운동장 같은 데가 식당이에요. 거기를 가는데 이제 지금 잠깐 이야기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초청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아이 그냥 가자고 그러는데 아이 그냥 가기는 한번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오늘 호스트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신부 아버지래. 그러면은 내가 신부 아버지 잠깐 만나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신부 아버지한테 가서 나 한국에서 온 누구 누구인데 당신 결혼식을 한번 축하하고 사진도 좀 찍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유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꽃다발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 저희 어, 집사람도 왔다고 그랬더니 꽃다발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집사람도 꽃다발을 걸고 저도 꽃다발을 걸고 마음대로 가서 찍었죠. 그리고 오히려 또 이제 집사람은 또 인도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는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을 다 찍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를 그 이제 식당 같은 데로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인데 마침 그 비디오 찍는 사람이 불을 켜고 있길래 제가 찍었어요. 근데 이 치장을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 신랑이 돈으로 다 치장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누가 걸어준 게 아니고, 애초에 원래 이게, 그렇게 이제 치장을 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예복처럼.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음, 그다음에 이 신부 치장한 거 보세요. 엄청나게. 그냥 보석으로 막 하고, 예. 그리고 또 이 재밌는 거는 인도는 결혼식 할 때 이 문신을 해요. 여기 손바닥하고 이 팔에 보면은 문신이 있어요. 아, 저도 이 문신을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제가 공식 사진사처럼 가서 마음대로 찍었던 그런 적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죠. 이 양반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했대.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그럼 어느 뭐 회사하고 하셨냐? 그랬더니 아니 노스코리아 그러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인도에 이 북한 쪽 사람들하고 뭐가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이런 이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참 많은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서 그런 이야기거리 그리고 그래서 순간의 기록 요 아주 순간 요 찰나 요 딱 손잡고 막 올라가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사진을 몇 가지 찍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는데 카메라로 찍을 때는 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잘 안 찍혀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찍기가. 이 순간은 좀 잘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 사진으로 참 얘기할 게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한번 재밌는 걸 한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I see a sky where the rain hits
I see a train moving all too fast, but I'm not leaving. And you go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you cannot see. I'll be right behind you, a honking tree. You look so beautiful today, and how the game is changing. Just like a stranger, suddenly you know everything. 예, 일묘 사진을 찍는데 상당히 간단한 걸로 해가지고 그런 특수 효과를 주는 모습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모델이 귀엽죠, 그죠? 귀엽게 생겨가지고 사진들이 참 재밌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은 아이들한테도 많이 찍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은 창의성을 자극을 하고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진을 통해서 창의성이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어디서 많이 개발이 되냐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찍는 연습. 그래서 사물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보고요. 이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Live Life to Discover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해에 있는 어떤 호텔이었던가 저희가 계약한 호텔인데 거기에 소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여기서 한번 제가 찍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사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결국은 사진도 스킬이거든요. 스킬이라는 거는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자체를 좀 아셔야 돼요. 카메라의 성능을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사진의 기술, 그리고 이제 감각을 좀 키워야죠. 어떤 각도에서,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빛으로, 어떤 구도로 이렇게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사진은 순간 또 예술이죠. 빛의 예술이라고 하면서 순간 예술이라고도 하죠.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진을 많이 보고, 이 사진은 광고 사진이라도, 이 사진은 빛을 어떻게 하고 각도를 어떻게 해서 이걸 찍었구나. 그리고 이제 많이 찍어 보셔야죠. 그래서 무엇을 찍었을까? 어떻게 찍었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보정했을까? 이 보정도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건 스리랑카에 그때 갔을 때 찍은 건데, 이 사진 보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섬에 있는 절에, 어, 구경을 갔을 때, 저는 사진 찍는 게 더 재밌으니까,
마침 거기에 요 두 마리 동물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놀이처럼 둘이 놀더라고요. 근데 요 두 동물이 그 나라의 동물이랍니다. 상징 동물. 그 다음에 요 수탉은 그 나라의 그 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다람쥐인데 굉장히 큰 것 같은 요거는 또 그 나라의 상징 동물이래요. 근데 요것을 한 컷에 찍은 경우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마침 거기서 둘이 노는 걸 보다가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 가고 촬영하고 촬영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런 순간도 포착을 할 수 있다. 여긴 지금 닭이 저 큰 다람쥐를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음. 그다음에 이제 매일같이 한번 촬영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 동네 이제 가까운 수원에 있는 에, 그 호수죠. 호수에서 석양에 찍었어요. 석양. 이때가 사진이 잘 나온다고 제가 그랬었죠. 그다음에 마침 오리 한 마리가 지나가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오리와 석양과 그다음에 이 건물에 조명이 이제 들어오는 순간을 산책하다 찍은 그런 사진이죠. 이것도 이제 저희 동네 아파트들이 많은데 한 아파트에서 이제 연말에 그걸 만든 모습이에요. 근데 좀 재밌게 밤에 저는 밤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찍기 참 좋았어요. 너무 찍기가 좋아가지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걸 카드로 해서 사람들한테 해피 뉴 이어로 이렇게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관찰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찍을까? 무엇을 찍을까 결정하고 어느 부분을 찍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옆에가 넓게 나왔으면 좀 이렇게 예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 약간의 그 부분은 좀 보정을 좀 했죠. 네. 어? 관찰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감각을 키우는 거는 이런 연습을 한번 저는 해보라고 그래요. 하나는 한 장소에서 20장 이상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찍어보겠죠. 그죠? 그럼 관찰도 더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같은 대상을 매일 다르게 찍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산책할 때 특히 이렇게 하기가 좋죠. 어떤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다르게 한번 찍어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토 챌린지라고 그래가지고 가령 10분을 딱 주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10분간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10분간만 찍어서 나온 사진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그중에서 잘 찍은 거를 갖다 상을 준다든지 하는 게 이제 포토 챌린지라고 그래요. 포토 챌린지에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사진은 꼭 보정을 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에. 왜냐하면은 사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빛이 들어와서 감각이 저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카메라는. 그래서 그 기록될 때 뭔가 다르게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찍으면은 보정을 하고 꼭 보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보정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워낙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진을 보정하고 보정하는 걸 즐겨보라 그러십니다. 저도 이제 사진을 기회만 있으면 찍죠. 기회만 있으면 찍고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찍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민속촌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민속촌에 연간 회원을 해가지고 제가 가끔 가서 산책 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사계절이 달라요. 사계절마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이제 일부러 사람들 내가 사진 찍어주겠다고 그래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을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물 사진 찍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엄격한데 인도에서는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요.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제 사진도 찍겠다고 그러고 또 태국 같은 데도 내 사진 좀 찍겠다 그러면 기꺼이 이렇게 포즈도 취해주고 그러는 저기가 많아서 제가 태국을 이제 자주 가는데 가서 사진 찍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특히 이제 사람들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여기 인물 사진을 전에는 이제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했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제 태국에서 찍었던 재밌는 사진들보다 좀 더 포함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인물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여행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기록을 남기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인물 사진도 그렇고 여행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나눠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금방. 음, 제가 여기다 다 저걸 해놓는데 잠깐요. 찾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음, 영월 여행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친구들 제가 여행 리더 역할을 하는데 영월에 가서 한번 찍었던 사진이에요. 영월 것도 좋고 홋카이도도 참 재밌었는데 영월 걸 볼까? 홋카이도 걸 볼까? 음, 잠깐만요.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는 게 좋은데. 음, 음. 사진도 깨끗하게 안 나왔어요.
네, 좀 길었네요. 예. 다른 거는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자, 그래서, 여행을 가시더라도 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저희 이제 여행 클럽은 원래 문화 탐방을 주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로 이것으로 이제 사진 이제 4회에 걸친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질문. 네, 저기 그 인물 사진, 그동안에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저는 이제 풀샷으로 많이 찍거든요. 풀샷 전체 다 나오게.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람을 자르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인물 사진 찍을 때 보니까 뭐 풀샷은 거의 없고 4분의 3샷이 제일 많은 것 같으네.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거는 찍는 게 어떤가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찍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 아니,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풍경에 이제 기념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전체 전신 사진을 많이 찍는 거고, 음.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은 가까이 가서 찍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찍기 음, 때문에 이제 인물 사진을 위주로 찍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풍경의 일부로 그냥 기념사진이다. 그러면은 이제 풍경 사진을 많이 넣죠, 보통. 음, 음,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걸 제가 그동안 한다고 그러고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해가지고 오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상상력에 관한 특강을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한번 다음 주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